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7월입니다. 저희가 또 7월을 맞아서 새롭게 좀 프로그램을 개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오늘부터 하는데요. 예쁘게 봐주시고 또 좀 고쳐야겠다 이런 것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키워드는 재개이죠. 재개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가 됐고요. 또 DMZ에서 깜짝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핵 실무 협상도 이제 재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 일단은 G20의 기는 사실은 뭐 기대했던 수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경협주에 적지 않은 에너지를 좀 제공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지수 보여드렸는데 이제 국내 증시나 미증시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이벤트를 반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그동안 한 주 내내 눈치 보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진검승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 첫날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예, 출발 마케돈 일부. 주말 사이에 있었던 빅 이슈부터 정리하면서 이슈 진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살면서 이렇게 생각지 않은 호재들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악재들이 켜켜이 쌓여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말 사이에 역사적인 장면들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DMZ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고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깜짝 정상 만남이 있었습니다. 관련한 경제 영향, 오늘 금융시장 영향, 카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 모시고 아침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게요. 북미 정상 간에 뭐 트위터를 통한 깜짝 회동이 있었습니다. 다들 뭐 예측하지 못한 일이어서 어떻게 교수님은 어느 정도 의미를 두세요, 이번 만남을? 예,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이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비핵화 회담이 계속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 우리 북한에서 뭐 그 발사체를 발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본 회담이 성사됨으로 인해서 비핵화 회담이 앞으로 이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G20 전에 판문점에서 이렇게 좀 만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됐었는데 그때는 이제 부인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G20을 하면서 뭐 깜짝 트윗을 날리고 북한에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재개란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제는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이 다시 좀 실무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전보다 좀 다른 아젠다로 접근이 이번에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희 뭐 그 토론의 주제는 이제 변함이 별로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이 실무진 구성을 그 방향을 좀 다르게 잡고 있습니다. 예. 이제 비건 대표를 통해서 대표를 이제 교체를 하고 있고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회담 이후 북한에서 이제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적이 있죠. 이제 미국에서 어떤 이제 성의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회담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번에 이제 그 협상 라인이 좀 바뀌었다면서요? 최선희 라인으로 이제 외교부로 바뀐 것들은 협상에 좀 긍정적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번에 협상을 했던 것이 이제 그 불발이 됐었기 때문에요. 왜 같은 사람으로 계속 간다는 것은 뭐 자기가 입장을 바꾸기도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인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특별히 이제 경제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지금은 이제 대북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사실 하기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근데 뭐 이번도 사실은 50여 분간의 만남으로 경협이 뭐 속도를 내거나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인도적 지원이나 혹은 뭐 개성공단 쪽 얘기라든지 남북 경협이 좀 재개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예,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북 제재가 이제 그 좀 완화돼야 이제 경협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뭐 지금 뭐 만나긴 했습니다만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트럼프 쪽에서 표시하고 있고요. 어떤 협상 카드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발전이 되어가는지 천천히 이제 봐봐야 될 것이고요. 그 섣부른 기대는 아직 그렇죠? 좀 너무 네. 이른 것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이제 실무 협상이 있어야 되고 사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지만 그동안에 이제 어떤 좀 다른 시각이 접점을 찾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서로 간에 이제 우호를 확인하고 예. 대화를 재개하자는 정도니까요. 네, 네.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제 북한의 최근에 그 협상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그동안에 이제 경제 제재에서 체제 보장 쪽으로 조금 목소리가 옮겨가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도 있던데요. 그 부분은 동일하시는지 그렇다고 하면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체제 보장은 뭐 그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이슈 예.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뭐 미국 쪽에서 줄 수 있는 것은 경협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 북한이 이제 피해 보는 것은 그렇게 그 북한의 경제 규모가 그렇게 대외적으로 크지 예. 않기 때문에 거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이제 그 북한 정권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을 해주면 네. 내가 우리 그 핵 관련된 그런 그 위협을 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계속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우리가 뭐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습니다만 우리 경제가 뭐 사실 사면초과로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도 좀 어려웠고 후발주자는 쫓아왔고 그런 상황에서 남북의 통일 내지는 활발한 경협이 한반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다만 이제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북 경협이 이제 성공적으로 재개된다면 예. 실제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뭐 중장기적이긴 좀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뭐 중장기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판단이 좀 어려운 예, 상황이고요. 네네. 예,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라고 보면 뭐 일단 개성공단이 재개가 된다고 한다면 개성공단에서 이제 가장 생산이 많았던 2015년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네. 한 5억 불 정도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나라 2015년도 자료니까 2015년도 기준의 GDP를 말씀드리면 1조 4,700억 달러 정도 이제 네.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데요. GDP 대비로 이제 개성공단에서의 생산 규모가 이제 0.04%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이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물론 이제 이건 단기적인 말씀이고요. 네. 뭐 기본적으로 싼 노동력을 갖고 있는 북한과 남한의 그 자본력이 이제 결합이 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계속 그 해외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가 중국의 제재를 통해서 베트남이 이익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까지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산 기지를 계속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이제 생산했던 규모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수치를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수치 이상의 사실은 의미들이 예. 좀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나 한반도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원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남북 경협이 뭐 단계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네. 우리 측에서 경협을 좀 준비하는 측에서는 어떤 접근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정부 측 입장이 있을 거고, 기업들도 지난번에 평양 정상회담 할 때 뭐 우리 기업 총수들이 갔습니다만 사실은 뭐 쉽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기업들도 준비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이제 경협의 목적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경제 협력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남북한의 경협이라는 것은 그 경제적인 이득보다는 남북의 평화를 가져오는 어떤 수단이 되어야 되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계약이 계속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법률적이나 아니면은 이제 남북한의 정치적인
그런 합의가 계속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한 자본과 이제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화해와 협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 계속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종종 이제 해외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쪽 시장에서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라는 그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경협에 있어서는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오후에 이제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또 깜짝 미팅이 있었고요. 하루 정도만 시간을 돌리면 토요일 오전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G20에서 정상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을 더 주목하고 있던 분야인데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은 했으나 시장에서는 평가 자체는 좀 뜨뜨미지근한 상황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시장에서 평가와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미국, 중국 정상이 서로 만난다. 그 전까지는 계속 만나지 않고 이제 무역 제재를 서로 하면서 계속 제재가 확대되고 그런 이제 제재 국면이었다고 한다고 그런다면 만나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제 가장 최소한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재를 이제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상을 진행하겠다. 그동안은 이제 협상이 이제 교착된 국면이었는데 라는 것이 정상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그 합의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이제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계속 더 크게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었다면 제재가 이제 뭐 추가 3천억 불 무역에 대해서 제재를 더 하겠다, 관세를 더 매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것이 이제 멈춤으로써 미국 경제에 미치는 그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더 해소된 것이 아닌가, 부정적인 영향의 크기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에서는 이제 뭐 불안 요인이 좀 이제 완화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스몰 딜이었다. 그 정도 수준에서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에 아르헨티나에서 G20 있을 땐 사실 일정 같은 것도 나왔잖아요. 한 3개월 이내 문제를 해결하자. 이번에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예. 그렇죠. 회의를 다시 재개하자. 예. 네. 앞으로의 갈 길들이 좀 멀어 보이긴 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또 미국과 북한 간의 깜짝 정상 회의, 예. 그리고 미중 간의 협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내 경제 금융 상황 또 이번 주에 아마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조금 숨통이 트일런지 어떻게 보세요? 네. 대체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리스크 완화 요인이 확실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스크 완화 요인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하락 현상을 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미 이제 뭐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선반영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주식에는 이제 일본 반도체 관련된 그 소재 관련된 제재 수출 규제로 인한 이제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이슈로 불거져 올라오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화도 사실은 너무 좀 약세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환율 하락, 원화가 이제 강세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금융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위험도는 조금 줄일 수 있는 국면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판문점에 있었던 북한과 미국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G20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회담에 따른 내용들 의미 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들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